퇴사했던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좋아하는 일로 돈 한 번 더 벌어오고 싶어서 2019년에 퇴사를 하고 1년 안에 몇 천이 없어지더라고요. 21년에 OS 하나 먹을 때도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이거 한 번에 5개 먹어야지 진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됐는데 수입이 어떻게 돼요? 월 매출은 1,500만 원, 연은 1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책 및 종이책 출간을 교육하고 있는 주식회사 드림시어스 대표 공준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자책이나 책을 출간하는 일을 하는데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는 회사거든요. 어제보다 열심히 사는 남자 공준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혹시 집이신 건가요? 네, 지금 신혼집이고 저희 결혼한 지 12월 1일에 했으니까 지금 한 2달. 집이 너무 네, 예쁜데. 이쪽에 또 제 와이프도 여기.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임신? 네, 임신이고 거의 한 달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의 약간 디테일한 업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책이나 책을 출간하는 일을 하는데 저 혼자 하거든요. 그래서 1인이다 보니까 디자인 빼고는 전부 다 제가 해요. 출판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보통 교육만 해주고 다른 출판사에 출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번거롭기도 하고 책이 출간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출판업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글쓰기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책을 출판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거의 지금 제가 한 250분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한 240분? 99% 거의 이상이 전부 다 책을 처음 쓰고 그다음에 글쓰기를 잘 안 하셨던 분들이 오시거든요. 보통 책은 뭐 좀 성공한 사람이 쓴다거나 아니면 조금 유명한 사람이 쓴다거나 그런 인식인데 요즘은 책을 쓰면서 약간 전문화되거든요. 자료를 조사하고 요즘 트렌드를 알고 하다 보니까 책이 출간되고 나서는 그것만으로도 브랜딩이 되니까 또 불러주는 곳도 많거든요. 특히 제일 좋은 게 프리랜서 강사분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조금 작은 1인 기업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특히 더 도움이 돼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교육 관련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제일 처음. 네, 제일 처음. 제일 처음에는 전혀, 진짜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는데 저는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오. 4년제 기계과를 졸업하고 사실 이건 뭐 자랑 아닌 자랑인데 상장 받으면서 이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왜냐면 특허를 4개를 수료를 했었어요. 그 특허 내면서 좀 잘 되다 보니까 취업도 사실은 조금은 쉬웠어요. 기계 전공 살려서 생산관리직, 이제 엔지니어로 간 거죠. 완전히 다른 쪽 일을 하셨네요. 그건 몇 년 하신 거예요? 한 3년 반 정도 했어요. 제가 2016년 2월에 입사해서 2019년 8월 15일 퇴사 날짜니 까먹을 수 없어서 8월 15일 날 딱 광복절 날 같이 독립했거든요. 꽤 오래 다니셨는데 다닐 때 좀 힘드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 20대로 돌아간다면 첫 회사는 그 회사를 가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 회사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결정 쉽지 않은데. 진짜 저는 너무 좋았고 왜냐면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찌가 너무 좋았거든요. 연달아 10일 이상 쉬었던 날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많이 쉬니까 오히려 중간에 출근해서 일하고 이럴 정도로 좋았는데 퇴사했던 이유는 좀 웃기긴 해요. 너무 단순하죠. 좋아하는 일로 돈 한 번 벌어오고 싶어서 제가 지금은 책 쓰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강사였어요. 아까 제 꿈이 강연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제 2018년 5월 13일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때 첫 강연을 하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네. 겨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그거 한 게 한 건데 공준식 이 정도면 나와서 돈 좀 잘 벌겠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에 이제 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다음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아, 싶어서 일단 퇴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토요일까지는 출근을 해요. 일요일에 이제 와이프랑 약속을 해가지고 출근 그래서 전에 루틴 같은 것도 있나요? 일단은 뭐 크게 집에서 루틴은 제가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샀었거든요. 아침에 지금은 제가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을 적고 또 다른 분들 글로 온 거 있으면 이제 소통하고 딱 그 정도 하고 출근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안 했습니다. 원래 주말에 쉬거든요. 이건 좀 웃긴 건데 저희 집만의 특징인데 네. 저랑 와이프랑 일어나면 보시면 이 만원경이 있어요. 뭐 이상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여기서 보이는 고양이 한 4마리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보면서 일단 오늘은 차 위에 있는 거 한 마리. 그래서 찾아요. 고양이 찾는 것부터 우리 둘이서 앉아서 보여? 같이 와이프랑 앉아서 저기 고양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나뭇가지 아니야? 이러면서 같이 보고 그러면서 귀여워하다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뭐 물을 마신다든지 그게 거의 제일 먼저 하는 루틴.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 유청불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도 예쁘게 샀어요. 요 카카오 그래놀라랑 요거 이제 식감을 위해서 이거. 아침마다 부인님 좀 해주시나요? 네, 요거는 항상 아니면 제가 들고 가거나. 요거를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SNS에 잘 나와 있어서 그릭 요거트 전에도 먹었는데 몸에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좀 챙겨줘야겠다 싶어서 요청불리기 사서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요리를 진짜 많이 해 먹어요. 김치찌개도 좀 제 특허거든요. 그거는 김치찌개는 제 담당. 저는 약간 반찬 담당이에요. 네, 저는 약간 메인 요리 담당. 이렇게 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설거지는 제 담당. 다 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셨는데 다 보세요.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실은 요 근처인가요? 네, 여기서 버스 타고 한 15분 안에 가요. 거기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건물 자체는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아는 분의 이렇게 제 소개로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보증금이 2천에 월세가 40 요 정도 나가. 관리비 한 6, 7만 원 나가고 거의 안 오르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갈매기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이런 거 처음 보고. 이렇게 바다 보면서 매일 출근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바다 보면서 출근은 안 하고요. 저 뒤로 이렇게 버스 타러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보면서 하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고양이들 보러 나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뭘 놔두세요. 쟤는 엄청 쳤다. 서울에도 원래 왔다 갔다 자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출간 기념회나 이런 것들은 다 서울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미팅 1대1 뭐 개인 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 가서 미팅을 하고 내려오는데 왜냐면 저희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이 경기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쪽에 공간 빌려서 제가 하고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서 전 지역에 제가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활용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처음 시작은 이제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고 그거를 신청을 했었어요. 이걸 해볼까. 지원금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좋은 일 하고 뭐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될까 했는데 왜냐하면 아이템 자체는 사실 정부 지원 받기에는 약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드릴 수 있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걸렸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예비 사회적 기업 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또 지원되는 부분도 훨씬 많고 아쉽게도 정부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예산을 70%를 삭감하는 바람에 네, 뭐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어느 색깔도 없어요. 직원들 한 3명, 2명까지 월급이 70% 나오거든요. 그게 한 3년이 나와요. 그런데 다 날라갔어요. 아예 0이 됐어요. 그 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사업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또 몇천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1억 이상이 날라갔죠. 걸리기 직전에 발표가 나왔어요. 삭감됐다고. 그때 제일 멘붕이었어요. 2023년 말. 근데 그 덕분에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이제 내가 다시 정부 지원 받나 봐라 해서 거의 진짜 2024년은 돌아다니지 않고 연구만 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 한번 해본다. 근데 그게 잘 돼가지고 이제 2024년 거의 한 3달 안에 이제 처음으로 제 스스로 한 다음에 월천을 찍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좀 수익이 잘 돼가지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더 자극이 돼가지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목표는 결국에는 직원인 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는 직원이 들어와야지 대표는 영업만 해야 하고 대표가 이렇게 다 하는 거는 진짜 딱 거기까지인 거니까.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목표를 크게 가지고 어쨌든 사업은 뭐 10억, 20억,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저는 약간 선은 있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와이프와 가족이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 시작이 가족들이랑 보낼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그걸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가고 싶어서 사실 얘기한 게 진짜 크거든요. 뭐 가장 최종의 목표는 그래도 가족의 행복이네요. 네, 그건 예전부터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너무 잘 해줬고 해서 나도 우리 집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사업이 저도 어떻게 보면 잘 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2019년부터 거의 4년, 3년은 뭐 제대로 된 그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그거 한 적 없었어요. 야, 이제는 그냥 직장 가야지, 뭐 해야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누나도 힘든 거 있으면 전화해서 치킨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 주더라고요. 오, 끊고 나니까 이게 뭐지? 왜 고맙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다니던 직장도 퇴사를 하고 이거에 이제 완전히 올인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막 무일푼일 때도 있었어요. 어우, 일단 2019년에 퇴사를 하고 그때는 그래도 돈 좀 모아둔 게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잖아요. 와, 1년 안에 한 몇천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신기하게 왜 배우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 1년 뒤에 조금 멘붕 오다고 한 1년 반 지나니까 진짜 이제 시중에 남은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만 쓰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21년에 진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OS 하나 먹을 때도 이거 하나 먹는 게 너무 아까워서 밥은 먹기 힘들고 밖에서 사 먹기도 좀 그러니까 OS 먹고 나는 집에서 항상 싸웠거든요. 나중에 이거 한 번에 5개 먹어야지. 진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했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솔직히 있었어요. 그때는 그 회사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가 2년 동안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취업이라도 해볼까? 취업할까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0번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꿈 하나로 버티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인 거는 좀 생각을 해야 했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작가님, 저 책 쓰고 강사하면서 돈 벌 거예요 하시는데 저는 얘기하죠. 절대 퇴사하지 말아라. 경제적인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정은 식기 마련이다. 동기파동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무조건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왔을 때 견디질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이 퇴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또 그걸 또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해봅시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 돌아갔거든요. 왜냐하면 수입 없는 그 순간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이세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왜 책을 쓰는지를 물어봐요. 책을 쓰는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해야지 책도 좋은 책이 나오고 우리 작가님들도 쓰고 나서의 그 방향성을 잡고 책에 목차를 적을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에 도움이 되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게요. 예, 제가 한 번에 내는 게 편해서. 카드를 대어주시 감사합니다. 스커넷 어떤 제품이에요? 유량 조절 밸브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배웠던 걸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좀 저희가 제출했었는데 그거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변리사한테 맡겨가지고 특허 등록도 하고 특허 이제 소유권이 학교잖아요. 다른 기업에서 그걸 샀나 봐요. 저희한테 한 사람들 200만 원씩 주더라고요. 또 신기했어요. 강연을 해야지라고 꿈을 딱 꾸게 된 계기가 상담 다 하시잖아요. 그냥 친구들 스트레스 받으면 뭐 아니면 연애 상담 해주거나 하는데 짧으면 1시간 길면 5시간씩 뭐 해줬어요. 1월 1일인가? 그때는 문자로 이렇게 왔었는데 장문으로 오더라고요.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고 나도 이제 좀 건강하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뭐 강의도 하고 강연을 했는데 그게 이제 딱 맞물렸죠. 그럼 내가 가진 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21살 초에 확실한 꿈을 가졌어요. 그때 내가 아까 미리 와 이렇게 안 추운데 우와 저기에요 제 사무실. 홍대 골목 같아요. 알아요. 홍대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저기 저 다리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 2시쯤에 들려요. 도개교.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2시인가 한 15분간 열려요. 그래요? 꼭 보고 싶긴 한데. 다 왔습니다. 정말 옛날 건물이죠. 들어오시면 됩니다. 되게 큰데요? 근데 생각보다 크죠 그래도. 네. 저 운동하시는 이것도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사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이어트 하고 운동 다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무실이 좀 추워서 그래서 항상 이걸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따뜻하더라고요. 모니터가 3개나 네, 잠깐만 있어요. 여기서 일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어, 보시면 최대한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이것도 바로 강의할 수 있게 요거까지. 그럼 오늘 사무실에서는 어떤 업무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추민지 작가 개인 저서 원고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윤문 작업이라고 있어요. 교정 교율은 들어보셨죠? 그거는 오타 찾는 거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문 작업은 문장이 비문, 이제 좀 잘 안 읽히거나 뭔가 어색하거나 그런 문장들까지 같이 수정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한 번은 다 봤는데 제목이 이제 21세기 청춘사랑법. 이건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직접 해서 저한테 작업만 맡겼는데 제가 이걸 다 들었거든요. 90일간 연애 저 다 들어서 이걸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 디자이너예요. 그 디자이너인데 작가. 글 정말 잘 씁니다. 재밌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꼭 보세요. 네. 출판 작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프로세스를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저한테 작업만 맡긴 거고 고객분들한테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고쳤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드려요. 이렇게 빨간 색깔로 제가 적은 건 빨간 색깔, 지웠던 거는 밑줄까지 그으면서 이 사이에는 또 뭘 어떤 식으로 더 적으면 좋은지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각 꼭지마다 어떤 것들이나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그것도 큰 거지만 좀 큰 차별점은 책 얘기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얘기를 같이 많이 해요. 그래서 첫 전화 때 많으면 3시간도 얘기하고 상담 때 보통은 한 30분인데 책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치라든지 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이 사람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은 대표님도 책을 좀 여러 개 쓰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제일 애정 가는 책이 이 책이 제일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첫 책이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된 이유가 이 책이거든요. 어, 그래요? 호기롭게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거라고 퇴사를 했는데 강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나를 안 시켜줘요. 뭐 콘텐츠도 없고 강의력도 없고 강의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 마침 저한테 책을 써보는 게 어때요, 대표님? 대표님은 몽실 수도 있고 사람도 주변에 많으니까 충분히 쓰실 게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요 출판사 대표님을 소개시켜주셨거든요. 보통 책 출간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8개월 정도 걸려요. 대형 출판사 기준으로. 근데 이 책은 제가 중형 출판사에 냈는데 5개월만 썼어요. 그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빨리 이거라도 내고 해야겠다.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만든 책이 완성됐는데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처음에는 잘 되지는 않았어요. 3개월 뒤에 잘 됐어요. SNS 마케팅 배우고 제가 열심히 활동하면서 등수가 뜨거든요, 이런데. 그러면 5, 4, 3, 2, 1 여기부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순위가 오르더라고요. 그때 인간관계 분야 베스트셀러 2위를 찍고 1위가 타인의 애석이고 2위가 제 책인 그 딱 캡처 화면이 어떻게 보면 저를 만든 거예요. 결국엔 이 책 때문에 강의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필요 없는 종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긴 이게 하네요. 제가 말하는 어쨌든 베스트셀러 됐지만 진짜 우리가 그 TV에 나와서 몇백만 부 팔렸다가 되는 거는 거의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팔리진 않았어요. 이거는 뭐 원래 말씀드리면 출판사에서는 500건이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 출판이라 했을 때 그냥 기획 출판은 돈 하나도 안 쓰고 책을 이렇게 출판사에서 너 책 내줄게 우리한테 해서 책 내 했을 때 500건 정도 팔리면 손익분기라고 해요. 인쇄비랑 뭐 디자인비랑 다 빼고 그 정도 팔리는데 제 책이 한 3,400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됐는데 제가 이제 계약할 때 2,001건부터 인쇄를 받는 걸로 돼 있어요.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래서 인쇄는 거의 없었고 근데 그때부터 연애 강의를 시작하고 강의로만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4,000원 이상은 벌었어요. 강의로만. 그러니까 이 책과 관련된 강의로만. 그러면 사업하고 제일 수익이 높았었을 때가 언제? 저는 뭐 혼자 하는 건데 다른 분들 봤을 때는 뭐 억대 뭐 이렇게 그런 분들보다는 초라하지만 월 매출은 제일 많았을 때가 1,500만 원이었고 연은 1억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중요한 거는 저희는 거의 순수익 그냥 거의 그 매출대로 번다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와. 근데 물론 차라리 1,500 벌었다고 500 벌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은 적당하게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월 2천 목표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1인이 책을 쓰고 싶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종이책은 그냥 저는 POD 방식으로 아까 해서 한 350만 원 디자인비랑 다 포함해서 전자책 개인 저서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 공동 저서는 뭐 40만 원대도 있어요.
저도 언젠가 도움을 요청드릴 수도. 아니 뭐 세 분이서 전자책 하나 쓰세요. 인생 한번 쓰시면 제가 비용 안 받고 도와드릴게요. 이거 좋은 기회예요. 안 오는데. 네. 근데 앞으로의 이제 그림쉐어스가 더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까요?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은 결국엔 글쓰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글로 한 번쯤은 좀 써봤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는 보이거든요. 무조건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알고 실제로 실천하면서 또 자신의 길을 좀 새롭게 펼쳐나가는 걸 보고 싶어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진짜 꿈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기 채널처럼 인생 기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작은 항상 용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뭐 꿈이니 뭐니 하고 싶은 일이 하는데 그 사람한테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특히 나오고 싶었던 이유도 저는 그 사람들과 그렇게 갭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생각해요. 저도 뭐 못 볼 때는 뭐 300 벌고 뭐 400 벌고 한 두세 걸음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용기 한번 가지면 내가 예전에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용기, 딱 그 용기만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은 땡땡이다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한다고? 그걸 아는 순간 일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인생은 기세다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그냥 전환동도 좋고 뭐 편하게 제가 그냥 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오시면 제가 인생을 기세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기세다! 화이팅!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이 인스타에 글을 스스로 쓰시는 건가요? 네. 그 혹시 약간 낭독 한번 제가 그러면 다른 거 혹시 이거는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어버이날 어릴 잠시만 아니, 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어릴 적 철없고 버릇 없던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날씨 좋은 날 맛있는 소고기를 사드릴 수 있음을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모질게 해서 미안하다고 님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살기를.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이네요. 네.